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에서 이 IT 선형대 수학 강좌 2차 시에서 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교재를 기준으로는 3.1절 그리고 3.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업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행렬의 연산 그리고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먼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떤 숫자 하나만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들을 모아서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이제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1, 2, 3, 뭐 4, 5,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진, 뭐 이렇게 산이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컴퓨터 관점에서는 이 숫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룬다는 게 이 숫자들의 이제 이 모임, 뭉태기를 가지고서 뭐 연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행렬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렬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은 이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숫자가 대신에 이 숫자 대신에 어떤 뭐 숫자를 대신해서 문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행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로 구성이 되냐. 그러니까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직사각형 형태의 숫자들의 모임이 되겠는데, 가로줄이 몇 개이냐 그리고 세로줄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행렬의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개의 행이 이제 가로줄을 의미하게 되고요. n개의 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행렬을 보통 행렬은 대문자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많이 표시를 하고, 행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하나의 숫자들은 소문자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라고 하는 행렬은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행렬 B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7, 8, 9, 10, 11, 12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A 행렬은 지금 보면은 가로줄이 하나, 두 개가 있고, B 행렬은 가로줄이 하나, 둘, 세 개의 줄이 있죠. 그리고 A 행렬은 세로줄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고, B 행렬은 세로줄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행렬의 크기, 방금 제가 이제 얘기한 행렬의 크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줄이 3개고 세로줄이 2개이니까 3행 이제 2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크기의 행열이 되는 거죠. 행열. 그리고 B 행열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다시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가로줄이 2개고 세로줄이 3개죠. 그리고 B 행렬 같은 경우에 가로줄이 3개고 세로줄이 2개가 되죠. 그래서 A 행렬은 행이 2개이고 열이 3개인 2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B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3 곱하기 2 크기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 행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나타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렬을 대문자 A로 나타내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를 행렬의 성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소문자, 이 행렬을 나타내는 그거에 소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고, I, J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1, 2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큰 대문자 A라고 하는 행렬에 1행 2열의 성분이다. 그러면은 행이
가로줄이었고 열이 세로줄이었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로줄 그리고 두 번째 세로줄에 해당하는 이 두 가로줄과 세로줄이 겹치는 딱 요 부분에 위치한 어떤 숫자 성분을 나타낸다. A1, 2라고 하는 건. 그럼 AIJ라고 하는 거는 I번째 I번째 가로줄, J번째 열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방금 다 이제 우리가 설명을 같이 공부를 했지만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세로줄 열로 나타내고 두 번째 열 그래서 이 열의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을 다 뽑아 놓은 거를 두 번째 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번째 가로줄에 표시한 거를 i번째 행 이렇게 표시한다. 그 행렬에 i번째 가로줄 그래서 그 i번째 가로줄만 모아 놓은 걸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학의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행렬을 어떤 직사각형, 숫자들이 직사각형 형태로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행렬의 정의를 공부했는데, 이 행렬의 형태 중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고, 숫자들이 직사각형 형태로 모여 있는 게 행렬이라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행렬들 중에서 가로줄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은 m 곱하기 n의 크기 행렬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로줄의 개수가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요 경우는 특별히 정사각 행렬, 영어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사각 행렬을 특별히 더 행렬 중에서도 많이 다루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특별한 용어를 붙여서 정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정사각 행렬에서 이 대각선에 위치한 애들을 주대각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대각선을 주대각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행이랑 열, 그러니까 가로줄이랑 첫 번째 가로줄이랑 첫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이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로줄이랑 두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부분,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을 이제 주대각 성분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대각선을 주대각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대각 성분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렬이 이제 숫자들의 모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행렬들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을 뭔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특정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 계산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행렬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어떤 숫자들의 연산과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더하기 곱하기 같은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은 여기 강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두 행렬의 덧셈, 뺄셈은 다음과 같이 A 행렬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B 행렬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두 행렬의 더하기 빼기는 각각의 그 성분을 더하거나 뺀 결과와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강의 자료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더하기 빼기고 여기도 더하기 빼기인데, 여기는 이제 더하기로만 표시됐는데 더하기 빼기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잘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두 개의 행렬 사이에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크기가 같은 행렬 사이에 정의가 된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해당한 이 성분이랑 이제 이 B라는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분을 더해서 그 위치에, 결과가 되는 행렬에서 그 위치에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A 행렬은
1, 2, 3, 4 2 곱하기 2 크기 행렬이고 뭐 B 행렬 같은 경우에 5, 6, 7, 그 다음에 8, 9, 10 요런 형태로 우리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A 행렬에서 여기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랑 B 행렬에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은 더하기로 잘 정의가 될 텐데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치고 있는 얘네들은 어떤 더할 대상이 A 쪽에서 존재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행렬의 덧셈은 같은 크기의 행렬 사이에서 정의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었는데 A라고 하는 행렬의 성분으로 어떤 그 하나의 성분으로 소문자 A, I, J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모여있는 행렬이 대문자 A라는 행렬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 A 어떤 M 곱하기 N 크기의 임의의 행렬을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겠고 이런 어떤 표기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두 행렬의 덧셈 뺄셈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의미는 각 성분을 더하거나 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덧셈 뺄셈 다음에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연산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어떤 m 곱하기 m 크기 행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이 k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 하나예요. 행렬이 아니라. 그래서 뭐 k는 예를 들어서 뭐 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뭐 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숫자 하나를 생각했을 때 얘를 이제 특별히 스칼라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 스칼라 곱하기 행렬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냥 k 곱하기 a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고 이거를 풀어서 적어 보면은 k라고 하는 건 숫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적게 되고 그다음 a 행렬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a 행렬이 있고 1, 2, 3, 4라고 하는 a 행렬이 있고 3a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행렬의 크기를 3배 해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크기를 3배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을 3배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래서 이거를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정의를 하는데 이 스칼라 곱에서는 k 곱하기 그 스칼라 곱에 해당하는 이 k를 각각의 성분에 다 곱해준 형태로 이 행렬의 스칼라 곱이 정의된다. 예,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행렬의 스칼라 곱은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k 값은 스칼라 값이다. 숫자 하나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먼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1번 예제를 풀어보겠고요. 3-1번 예제에서는 행렬 A, B, C에 대해서 A하고 B 또는 A하고 C를 만족할 수 있는 X값을 구하는데 존재가 가능하다면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행렬이 같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두 행렬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등호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행렬의 크기가 적어도 같은 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B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A하고 B가 같냐? 그럼 A라고 하는 행렬은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2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 B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 C 행렬은 가로줄이 2개인데 세로줄은 3개죠. 2 곱하기 3 행렬. 그럼 이 문제에서는 A하고 B가 같아지는 A하고 C가 같아지는 X값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A하고 B가 같아지는 X값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A하고 C가 같아지는 X값은 찾을 수가 없죠. 애초에 이런 등식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선 A하고 C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B를 비교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예제가 될 텐데요. A 행렬은 2, 1, 3,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거는
2, 1, 3,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거의 의미는 우선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크기가 같아야 되고 1번. 그리고 각 성분이 같아야 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주의하시면서 A하고 B 행렬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요 각각의 위치에 성분이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두 행렬이 같으려면은 x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x는 4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을 풀어보면 AC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AB는 비교가 가능한데, A하고 B가 같아지게끔 하는 X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이제 두 행렬의 더하기 아니면 스칼라 곱을 해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 가능하다면은 이제 더하기나 이제 스칼라 곱을 해봐라. 뭐 스칼라 곱은 당연히 아무런 형태 어떠한 행렬에 대해서도 다 이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가 정의가 가능하면은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A 행렬을 보면은 가로줄이 3개, 세로줄이 4개, 3 곱하기 4 행렬, B 행렬도 3 곱하기 4 행렬이 되겠고요. C 행렬은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2개니까 2 곱하기 3 행렬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덧셈 뺄셈을 살펴보면은 이제 A 더하기 빼기 C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정의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A 행렬하고 C 행렬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A 행렬 더하기 B 또는 A 행렬 빼기 B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C 행렬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스칼라 곱.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는 A 더하기 B만 간단히 예제로 해볼게요. 그러면 2, 1, 0, 3, 마이너스 1, 0, 2, 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7,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행렬은 마이너스 4, 3, 5, 1, 2, 2, 0,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4,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 1하고 3하고 더하면 4. 자, 이렇게 계속하면은 5, 4가 되고, 그 다음에 1, 2, 2, 3이 되고요. 그리고 7, 0, 마이너스 2하고 2, 그 다음에 3,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두 행렬의 덧셈을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가 됩니다. 제가 간혹 계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보고 복습하면서 요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제가 계산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C 스칼라 곱을 해보면 3분의 1 C라고 하는 행렬의 스칼라 곱을 이제 풀어서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0, 12.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각각의 성분의 요 3분의 1을 다 곱한 결과가 되겠고, 9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 4. 그래서 3분의 1 스칼라 값이랑 3분의 1 값이랑 C랑 곱한 스칼라 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이 이제 숫자들의 모임이었었는데, 행렬에서 특별히 어떤 가로줄 하나를 행벡터, 로우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사실 이 로우 벡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렬의 특수한 형태죠. 가로줄이 하나고 이제 세로줄만 여러 개 있는 행렬의 형태가 되는 거고, 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컬럼 벡터가 되겠고, 세로줄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로줄이 여러 개이고 세로줄이 하나인 특수한 형태의 행렬이 되는데, 우린 특별히 이런 애들을 행벡터, 이제 열 벡터로 부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임의 행렬 A는 어떤 행벡터들을 모아놓은 거나 아니면 열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A 행렬이 3 곱하기 4 크기 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세로줄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세로줄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각각을 열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벡터는 컬럼 벡터여서 이렇게 C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열 벡터 4개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 똑같은 행렬 A를 가로줄 3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 각각의 가로줄을 우리가 행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벡터 3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C라고 하는 이 벡터 표현에 요 아래 첨자 K를 써가지고 여기에 뭐 A 행렬에 K번째 열 벡터를 나타내는 표기로 이런 표기법을 쓴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 R이라고 하는 문자에 아래 첨자로 I자를 쓰고 거기에 뭐 A를 넣게 되면은 A 행렬에 I번째 행벡터, 그러니까 I번째 가로줄, 그러니까 세로줄, 가로줄을 나타내는 요런 표기법을 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행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계산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연산이 되겠냐면은 행렬의 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렬의 곱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스칼라 곱이랑은 다른 개념이니까 이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꼭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이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행렬 사이에 정의되는 곱셈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거는 두 행렬의 곱을 정의를 할 때 행렬의 크기가 이제 덧셈이랑은 다른 형태로 두 행렬의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을 할 때는 두 행렬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행렬의 곱을 다음과 같이 가운데 보이는 이런 형태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행렬의 그 세로줄, 첫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이랑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크기만 같으면은 행렬의 곱셈이 다 이제 이렇게 잘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곱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나오는 행렬의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거를 가로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로줄이죠. 세로줄이랑 두 번째 행렬의 가로줄이 같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만약에 B 곱하기 A 이렇게 하면은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이 P가 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이 A가 되기 때문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이 M개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이랑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곱셈이 제대로 정의가 안 되고 그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이 꼭 같아야지만 행렬이 다음과 같이 잘 정의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표기법은, 이 정의는, 곱셈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냐면은 첫 번째 이 가로줄, 첫 번째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어떤 하나의 가로줄에 대해서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어떤 세로줄을 선택을 하고 이 가로줄이랑 세로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첫 번째 가로줄 선택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서 선택한 세로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성분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요. 요것들을 각각을 원소 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 곱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 각각의 첫 번째 성분, 앞에 첫 번째 성분이랑 뒤에 첫 번째 성분을 서로 곱하고요.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이랑 여기 두 번째 성분이랑 또 곱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각각을 다 더해주면은 그거 전체가 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체가 어떤 결과 행렬의 어떤 한 곳에 위치하는 어떤 숫자 값이 된다. 성분 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가로줄 선택하고 첫 번째 세로줄 선택하면은 여기서 앞에서 선택한 가로줄이 뒤에 곱셈의 결과로 나오는 그 행렬에 가로줄에 해당하는 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선택한 열이 그 결과로 나오는 행렬의 세로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로줄이랑 첫 번째 세로줄 선택하게 되면은 결과 행렬의 첫 번째 열의 그 성분이 되는 거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로줄 선택하고 맨 마지막 세로줄 선택하면은 첫 번째 가로줄이 이면서 맨 마지막 세로줄에 해당하는 요 성분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곱셈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AB 또 이제 BA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같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숫자 곱하기를 할 때는 3 곱하기 5나 5 곱하기 3이나 항상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렬에서는 A, B랑 BA랑 같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곱셈의 정의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곱셈의 정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계산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은 3-3번 예제를 풀어보면 A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이고 B 행렬은 3 곱하기 4 행렬입니다. 그럼 우리가 곱셈에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A, B 행렬 곱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 3개가 되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 3개가 되죠.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두 행렬의 곱 A, B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잘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B 곱하기 A 행렬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앞에 곱해지는 행렬이 B가 되는 거죠. 이 행렬의 그 세로줄의 개수는 4개가 되고요. 행렬 A가 뒤에 곱해지게 되고 행렬 A의 가로줄의 개수는 2개인데 2개는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BA 행렬의 곱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A, B에 해당하는 행렬만 해당하는 거고, 얘를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1, 2, 4, 2, 6,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1, 4, 3, 0, 마이너스 1, 3, 1, 그 다음에 2, 7, 5,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행렬로 나오는 그 행렬의 크기는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생략이 된 것 같은데, A, B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A 행렬의 크기는 2 곱하기 3이었고 B 행렬의 크기는 3 곱하기 4였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결과 행렬, 두 행렬의 곱을 어떤 행렬 C라고 했을 때 이 결과 행렬의 크기는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의 개수로 표현이 됩니다. 2 곱하기 4가 되고요. 크기는. 그러면은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4개인 이런 행렬이 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분들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성분들을 계산을 할 때 덧셈이랑 곱셈이 섞인 형태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그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첫 번째 가로줄,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첫 번째 세로줄, 얘네들을 이제 곱한 결과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표시가 되겠죠.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쓸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보면 첫 번째 성분 1이랑 4랑 곱하고요. 4, 그리고 2랑 0이랑 곱하면 0, 4랑 2랑 곱하면 8. 얘네들을 다 더한 그 결과가 이제 12가 될 텐데, 얘가 이 초록색 위치, 여기 초록색 위치에 표시가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12 값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해보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그 행렬에서 두 번째 가로줄이랑 세 번째 가로줄이랑 해볼게요. 예제로. 그러면은 2 곱하기 4가 되겠고요. 그리고 6 곱하기 3이 되겠고 0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다 더하면은 8이랑
8 더하기 18 그러면은 26이 되겠죠. 그런데 이 26이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가 되냐라고 했을 때 결과 행렬에서 이 앞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줄이었으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행 그리고 얘는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위치 하나, 둘, 셋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세로줄 그럼 여기 제가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여기에 위치의 성분값이 26이 된다. 26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복습을 하면서 이 강의를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 과정이 어렵지는 않지만 좀 까다롭고 실수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 계산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한번 이제 꼭 연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정의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 행렬에 적용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